여기는 똥통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 본 거를 빼서 치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캠핑카를 어떤 과정으로 샀는지, 제가 사면서 고민했던 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캠핑카를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알아봤을 때는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알아볼 데가 없었어요. 주위에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타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물어보든지 같이 가보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제가 혼자 알아보기가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카라반을 생각을 했어요. 와이프가 디스커버리 4가 있었으니까 그 뒤에 매달고 다닐까 했는데, 첫째 출애라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750km 이하짜리는 또 출애라 면허가 없어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출애라 운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가서 또 정박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세우고 이런 부분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라반은 생각보다 어렵다, 안 하기로 했고요. 캠핑카를 보다 보니까 포터보다는 솔라티라든지 르노 마스터 이런 게 더 좋아 보여서, 차 자체가 원래 나온 거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차는 이만큼 넓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탈락을 했고, 카운티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쁘고 좋고 가격도 괜찮은 게 많았는데,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거나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고나 포터 기반의 차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4가족이에요. 3가족인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3, 4천대도 살만한 게 많아요. 4가족이 탈 수 있는 차로 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한 5천, 6천대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이 차로 고르게 됐습니다. 이 차로 이제 고르게 돼서 차량을 알아보다 보니까 회사도 너무 많아요. 현대에서 만든 포레스트,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이장우 캠핑카 제우스, 지금 보시는 제일모빌 또는 스타모빌, 캠핑카 만든 지 제일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하늘 캠핑카? 가격 대비 되게 괜찮고 구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새 차 가격이랑 비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하고 있는데 새 차 가격 대비 얼마인지를 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왜냐면 신차 출고 봉고나 포터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씩 걸려요. 거기다 개조를 하려니 기간이 점점 늘어나죠. 코로나라서 지금 캠핑이나 차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카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새 차는 6,500 정도인데 2년 지난 19년식을 제가 6,500에 샀어요. 물론 이것저것 추가하면 한 8천만 원 돈 되기는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성비로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때는 요즘에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해요. 강남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은 실제로 다 열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설명도 들어보고, 저는 그런 게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알아보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신차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고로 또 알아보다 보니까 캠핑카는 1년마다 인테리어가 달라요. 우드톤이 바뀌고 컨트롤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 차를 사시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알아봤냐면 SK 엔카에도 캠핑카로 카테고리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카페랑 밴드도 가입을 했어요. 캠핑카 카페에서는 제일모빌 거, 제우스, 현대 포레스트 이런 것까지 가입을 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매물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구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차 같은 경우는 할부가 좀 잘 나오는 편이래요. 보통은 1금융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나오는 조건이 안 돼서 2금융권 캐피탈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봉고3인데 이동식 업무차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마다 이 차에 대한 한도, DB가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캐피탈 4마다 이 차는 얼마까지 보고 이런 걸 알아보다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물론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액 할부로 사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았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캠핑카는 마일리지 특약 이런 게 안 돼요. 개인 더하기 누구나 보험으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쌀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 더하기 30세 이상 누구나로 해도 자차 포함해서 80몇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생각보다 보험료는 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알아볼 때 배터리는 뭐고 태양열은 뭐고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이걸 사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충전 방식은 3가지예요. 한 가지는 태양열로 자동으로 지금처럼 햇볕이 떠 있으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면은 충전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외부에서 했듯이 코드 꽂아서
한전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배터리 용량이 600이다, 1200이다, 300이다 이건 뭐냐면 용량이에요. 총 용량, 태양열로 축적을 하고 코드 꼽아서 축적을 하고 전기가 모이는 용량.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인산철 600A예요. 인산철이 뭔가 했더니 일반 산업용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산철이 가장 전기 효율이 좋대요. 똑같은 600이라도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저희도 아직 캠핑은 안 가봤지만 하루 정도 휴게소에서 자고 왔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고 TV 보고 온열 다 쓰고 했는데 그래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600 중에 120을 썼더라고요. 480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주행하고 태양열로 바로 충전이 됐어요. 여름은 안 지나봐서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틀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오래 계실 분들은 요즘에 새 차 사면 1200짜리도 쓰고 하는데 300에서 500, 600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300은 좀 불안할 것 같고 한 500 정도 된다면 할만할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사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 화장실, 저도 화장실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알아봤던 분들은 화장실 이거 똥 치우기 힘드니까 그냥 따로 써라 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써야 되나 보다 했는데 차를 파신 분은 완전 캠핑 고수예요. 캠핑카도 오래 타보시고 카라반도 타보시고 했는데 그럴 거면 캠핑카를 왜 사냐, 화장실 찾아다닐 거면 캠핑장을 다녀야지. 캠핑카는 노지를 다니고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변 용해제 같은 게 있어서 물로 해서 버릴 수도 있고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써보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후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캠핑카를 알아볼 때부터 주위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 사면 빌려줘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첫째, 저희가 사기 전에 들었던 고민은 캠핑카는 우리 짐들이 다 있고 애들 장난감도 있고 이불도 다 우리가 쓰던 모든 짐이 다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방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까지만 빌려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이걸 살 때 되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캠핑카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 살 때 저희가 차 이용하는 방법 설명 듣는 것만 3시간 걸렸어요. 각종 컨트롤러, 리모컨도 여러 개가 있고 전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잘못하면 이게 망가지고 물을 틀려면 어떤 모터를 틀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겨울 같은 때는 물을 또 안 빼놓으면 동파가 돼서 호스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고장날 것들이 천진 거예요. 이 테이블도 힘이 안 받아요. 고장나면 60만원, 어닝도 200만원, 온열 이것도 고장나면 몇십만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주위에 빌려줬다가 이 설명도 3시간을 또 해야 될 뿐더러 괜히 고장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안 빌리고 안 타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구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초짜지만 생각보다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3시간 설명 들으면서 저는 안 사고 싶었어요. 안 사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사자 그래서 구입은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펜션 같은 데 가보면 사진으로 볼 때랑 실물로 볼 때랑 다르죠.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상도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넓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인테리어라든지 마감재가 생각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생각보다 이런 것도 좀 허접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캠핑카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불과 2-3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냥 견적 들어오면 바로 사요. 저도 알아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캠핑 영상이라든지 브이로그 아니면 후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 팀장이었습니다.